생각보다 하루에 해야 될 공부량이 많지 않다. 심지어 서울대까지 포함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충분히 게임하면서도 할 정도다. 게임 중독은 과연 질병일까요? 사실 오랜 기간 이어져온 해묵은 논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작년 22년에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이 논쟁은 또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즉 KCD도 2025년까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한때 셧다운제까지 시행했던 한국에선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주목하는 민감한 논쟁거리죠. 이러한 WHO 결정에 대해 게임 역시 영화, 음악과 같이 개인의 문화적 취향에 관한 영역인데 국가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2023년부터 3년간 국내 게임 산업의 경제적 손실이 1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WHO는 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고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틱토크의 김영빈입니다. 오늘은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취미 중에서도 논쟁이 많이 되는 게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이라는 취미가 과연 그렇게 나쁜 취미냐, 또 일각에서는 게임만큼 좋은 취미가 어디냐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일인 걸까?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예스다. 취미 중에서 권장하고 싶은 취미다.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성인이 취미를 즐기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사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진기만 해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자전거 빠진 분들 보면 내가 이 돈 아꼈으면 차 한 대 샀다.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몰입하게 되면 돈도 그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긴다. 근데 이게 아닌 영역이 있어요. 이게 아닌 영역이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에 진지한 사람이나 게임을 대충 하는 사람이나 풀프라이스 게임들의 정가가 똑같습니다. 돈이 한참 없던 학창시절부터 게이머였기 때문에 없는 형편의 그 게임을 사려면 중고를 샀어요. 2주 안에 그 게임을 다 클리어한 다음에 다시 팔잖아요. 돈 차이가 얼마일 것 같아요? 2,000원이에요. 2,000원. 2,000원만 쓰면 2주간을 컨텐츠를 즐길 수 있고 재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취미로서 즐거움도 찾고 꾸준하게 돈도 모아가면서 은퇴의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나름 금전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취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감을 주는 취미들이 좋은 것 같아요. 게임 중에서도 영화 같은 게임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 사실 기승전결이 있고, 최근에 게임으로 된 것들이 막 드라마화되고, 넷플릭스에 뭐 그런 위쳐 같은 드라마도 있죠. 요즘에 되게 사람들이 핫하게 생각하던데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전 이 게임을 너무 감명 깊게 했어요. 게임을 다 마치고 나서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스포 때문에 감히 말은 못 드리겠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그걸 다 드라마로 만들고, 드라마도 지금 몇 편 안 나왔는데도 되게 호평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게임이라는 것이 영감을 줄 수 있고 에너지를 주는 편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 주는 가장 또 좋은 요소 중에 하나는 현실 도피인 것 같아요.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하루하루. 창업가 선배님들도 어떤 취미를 해야 되냐 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스위치를 끌 수 있어야 된다. 스위치를 끄는 걸 꼭 찾아라. 저는 그때 못 찾았을 때요. 창업하고 초기에 좀 게임도 못했어요. 한 2, 3년은 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병도 진짜 얻고 응급실도 매년 실려가는 게 이제 일이었고, 근데 요즘엔 뭐 다시 게임을 하게 됐는데, 이 고단한 현실을 잊고 게임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즐거움을 얻고, 현실 도피라는 요소가 다른 취미들에 비해서 상당히 주는 게 큰 것 같아요. 물론 운동이 그 부분에서 꽤 파워풀합니다. 보통의 운동은 되게 짧고 강렬하게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게임은 훨씬 좀 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완전히 있게 해주는 몰입이라는 경험을 선사해주는 측면에서 삶을 되게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이러니하게 되게 잘 맞을 수 있다. 의외로 뭐 제가 아는 뭐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대표들 중에서도 게임이 취미인 사람들이 지금 제 나이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게임하면 성공 못한다, 이거는 저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현실을 좀 도피해서 자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취미 중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다. 게임에 대해서도 먼저 좀 선을 좀 긋고 싶은데, 모든 모바일 게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과금을 유도하는 모바일 게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리니지 같은, 린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맹독성 과금 모바일 게임이라고 저는 정의를 할게요. 이 영역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임에 포함되는 그 영역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말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타격이 크고요. 여기에 중독된 분들이 대출까지 끌어다 써서 막 돈을 쓰는 사례들도 봐왔고, 자, 그럼 얘를 딱 제외한 나머지 게임 영역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하는 게임의 대부분은 콘솔
게임의 영역이에요. 무슨 소리야, 다 같은 게임이고 뭐가 달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콘솔 게임이라고 하면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디지털이 보편화된 시대에도 여전히 CD를 구입해다가 게임을 하거든요. 이런 프라이스가 정해진 게임들, 명확하게 좀 선을 긋고 싶고, 여기까지는 좋은 취미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정말 게임에 관대하셨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방학숙제 같은 거 다 미루고 내내 게임에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특히 일본 출장 가실 때면 게임기나 게임팩을 사오실, 학수고대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기다렸었죠. 저는 중학교 때까지 진짜 즐거운 게이머로서 살았던 것 같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저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졸업식 때였는데, 졸업자 대표로 상을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좀 얄미운 캐릭터였지. 졸업자 대표로 상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좀 이기적인 친구였는데, 저런 친구가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우리나라 이제 지도층도 되고 막 그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엄마는 내 앞에서 너무 해맑게 개근상 받은 거에서 기뻐하시니까, 엄마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땐 엄마한테 꼭 최우수 학생상 그걸 엄마가 꼭 받게 해줄게. 저한테 진짜 굳은 약속이었는데 엄마는 됐고 밥이나 먹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약속을 지켰어요. 1등으로 졸업을 했고, 세부적으로 이제 쪼개서 계획을 세워주면 생각보다 하루에 해야 될 공부량이 많지 않다. 심지어 서울대까지 포함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충분히 게임하면서도 꾸준히 성실하게 그 양을 지속적으로 소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게임과 공부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양립 가능하다. 지금 세대 아이들한테 게임을 못하게 막으실 수 있겠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전자기기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걸 차단하지 못하는 이상 게임에 노출되는 걸 부모가 원천적으로 막을 길은 없다.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게임을 할 건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게임 습관을 갖추게 할 거냐? 이게 저는 되게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게임이란 영역을 스스로가 한번 좀 규정을 해보셨으면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막아야 될 나쁜 게임들을 정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하게 가지면 어차피 통제가 안 된다. 그럼 어디로 빠지냐? 아이들은 궁극적으로 항상 중독성 게임에 빠져요. 그런 측면에서 맹독성 과금이 있는 중독형 게임들을 하는 거는 특히 성인이 되기 전엔 막아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게임사들 중에서 돈 제일 잘 버는 회사들은 맹독성 과금의 게임사들이 돈을 제일 잘 벌어요. 현대사회에서 전 영역에 걸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건 뭐냐? 인간을 중독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식품도 그렇고요. 전 영역에 걸쳐서 인간을 어떻게 중독시켜서 돈을 한 푼이라도 뽑아낼까? 우리를 중독시키는 너무 많은 유혹이 있다. 어차피 그 중독을 이겨낼 힘은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되게 약한 마약과 싸워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만 그렇다,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독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죠. 왜 그럼 두드러지게 보이냐? 게임 산업이 너무 커져서 그래요. 모든 산업은 중독을 시키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중독의 영역이 5%여도 다른 데 취미의 5%, 음식점의 5%, 산업 영역의 5%보다 게임의 5%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부각되는 거지, 저는 뭐 게임이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과금을 유도하는 게임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게임을 잘 가이드해 주시고 권장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리니지에 1억, 2억씩 쓰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게 제가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취미인지 나쁜 취미인지를 만드는 건 게임 자체가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게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 심지어 제 어린 시절의 부끄러운 추억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무조건 옳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생각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익하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거나 저랑 전혀 다르게 반대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생각을 더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